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반도체와 기술주가 왜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지, 제가 직접 투자하고 있는 이제 종목으로 말씀드리면,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되겠죠. 나스닥 100을 기반으로 하는 ETF는 한 배짜리가 QQQ, 두 배짜리가 QLD, 세 배짜리는 TQQQ가 되겠고요. 반도체 지수 한 배짜리는 SOXX 또는 SOXQ, 두 배짜리는 USD, 세 배짜리는 SOXL이 될 겁니다. 왜 이런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런 종목에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그렇게 거창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뉴스 쪼가리 몇 개만 봐도 대충 답이 나오거든요. 한 일주일 전쯤에 올라왔던 기사입니다. AI 붐의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가 4천조 전망이 된다. 생성형 인공지능 바람을 타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시장이 초고속 성장세를 보여서 올해 약 3,558조, 내년에는 4천조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뇌피셜로 싸지르는 얘기가 아니라 시장 조사 업체인 가트너의 전망에 따르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디지털 전환 투자 증가 영향으로 올해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은 작년 대비 11.4% 증가한 3,558조 7,500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소프트웨어 투자가 지속되면서 내년에는 소프트웨어 시장이 약 4,031조 9,800억 원 규모로 커질 것이다. 이걸 국가별로 보니까 오픈 AI,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AI 산업계를 장악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보유한 미국이 46%를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미국 혼자서 한 절반은 다 해먹는다는 얘기죠. 아시다시피 나스닥 100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미국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에 굉장히 유망하고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미국에서 죄다 해먹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의 말하자면 우리는 통째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거든요. 근데 이런 지수가 어떻게 장기적으로 안 오를 수가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의 흐름만 잘 파악해서 그 파도에 그냥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따로 할 거는 딱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알아서 다 하거든요. 우리는 그저 투자해놓고 시간에 투자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들이 충분한 성과를 낼 때까지. 그럼 앞으로 또 어떤 게 돈이 될까요?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미래 먹거리로 각광 2027년 5,090억 달러 규모.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원격 의료 분야는 연평균 31%씩 성장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인공지능이 빠지지가 않는데, 도대체 이놈의 인공지능은 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뭐 당연하죠. 그냥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헬스케어에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이거 제가 평소에 주구장창 외치는 4차 산업혁명에 해당되는 분야들이죠. 이런 디지털 기술을 융합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맞춤형 진료를 가능케 하는 지능형 서비스를 의미한다. 앞으로는 이렇게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럴 것 같지 않나요? 그냥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기업들이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로 돈을 벌까요? 너무 뻔하지 않나요? 당연히 미국 빅테크와 반도체 기업들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 인공지능 최대 수혜주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애플, 인공지능 기능 탑재하면서 얼마 전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자, 이런 식으로 나스닥 100을 이루고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앞에서 언급한 기업들이라는 겁니다. 뭐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메타, 구글, AMD, 아주 일부만 봤지만 미래에 돈 될 만한 분야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다 한 100여 개 정도 모아놨더니 이게 나스닥 100인 겁니다. 그리고 이 나스닥 100 지수를 그대로 따라가게 만든 게 QQQ, QLD, TQQQ가 되는 거고요. 에이, 근데 테슬라는 한물 간 거 아니냐? 테슬라 요즘 폼 개판인데 뭔 테슬라 타령을 하고 있냐? 뭐 저도 개인적으로 테슬라를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명한 팩트는 뭐냐면요. 2023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가 바로 테슬라의 모델 Y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일론 머스크를 싫어하는 거지 테슬라를 싫어하진 않거든요. 테슬라 자체를 놓고 보면 저는 굉장히 유망하고 위대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머스크가 맨날 구라치고 입방정 떠는 게 꼴보기가 싫을 뿐이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모델 Y는 지난해 전세계 신차 판매 등록 기준으로 122만 3천 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년 대비 64%나 증가한 수치죠. 테슬라가 그렇게 무시할 만한 기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려 지구에서 작년 기준으로 차를 제일 많이 팔아먹은 기업입니다. 아니 세계 1등을 했는데 그 누가 테슬라를 무시할 수 있을까요? 머스크는 깔 수 있어도 테슬라는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알겠어 알겠는데 어쨌든 주가는 개판이잖아. 야 기업의 가치는 주가로 증명하는 건데 주가가 지지부진하면 별 볼 일 없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 투자를 주장하는 사람이죠. 제가 생각하는 장기 투자의 최소 단위는 10년입니다. 최소 10년은 투자해 놓고 비판을 하든 비난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엔비디아도요.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불과 1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무려 60%가 넘게 폭락했었습니다. 아니 1년 만에 60%가 넘게 빠졌는데 이게 어딜 봐서 대단한 기업이고 위대한 기업이고 AI 대장주인가요? 그냥 개잡주입니다. 근데 그 뒤로 어떻게 됐죠? 1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5년만 놓고 봐도요. 이렇게 1년 동안 정말 심하게 폭락했던 시기는 미친 듯이 폭등하기 위한 그냥 빌드업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진짜 어마무시하게 내가 공포에 휩싸였었는데 그때가 인생 역전의 기회였다는 겁니다. 에이 어쩌다 뽀록 터진 거 가지고 너무 오바하네. 자 과연 그럴까요? 25년으로 더 길게 보겠습니다. 저는 장기 투자를 주장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길게 볼수록 그 기업의 가치를 더 정확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5년으로 보니까 수익률이 무려 31만 9,654%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25년 동안 엔비디아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성장했다. 이게 그냥 결론입니다. 제가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장기 투자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아무 종목에 투자라고 하나요? 저는 신뢰감과 기대감이 전혀 없는 중국 기업에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삼성전자에만 투자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미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술주와 반도체 그리고 엔비디아. 왜 하필 여기에 투자할까요? 객관적으로 그들이 본인의 주력 분야에서 세계 1등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압도적인 최강자이기 때문에 믿고 투자하는 거죠.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자, 세계 최고의 약 500개의 기업을 모아놓은 S&P 500 지수 투자 기간별 수익권에 들어갈 확률을 보면 20년 이상을 투자하면 100%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간에 대입을 시켜도 20년 이상 S&P 500에 투자하면 100% 확률로 수익이 난다는 겁니다. 근데 하루를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면 고작 53%밖에 안 됩니다. 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더 길게 1년으로 가져가면 72%로 올라가고 자 5년이면 87%, 10년이면 94%로 껑충 뜁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인류의 문명이 장기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밖에 없구나. 단기적으로는 수많은 위기를 겪겠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인류는 살아남을 거고 문명도 계속 발전하겠구나. 그 문명을 주도하고 있는 업체들이 결국에는 기업들이고 그 기업들이 자꾸 새로운 기술을 내놓고 그걸 더 비싸게 팔아 먹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주가도 올라가는 거죠. 물론 장기적으로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장기적으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폭망할 수 있죠. 그러나 인류가 멸종하지 않는 이상 완전히 쫄딱 망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죠. 뭐 인공지능이 지금 거품이니 아니니 아직도 말들이 많은데 자 단기적으로 당연히 거품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만 해도 뭐 거의 2년도 안 돼서 10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자 10년 후에 엔비디아가 설마 지금 주가보다 아래에 있을까요? 20년 후에 엔비디아 주가가 설마 지금보다 아래에 있을까요? 최소한 몇 배는 올라 있을 겁니다.
애플 주가가,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테슬라 주가가 설마 10년 후, 20년 후에 지금보다 아래에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봅니다. 툭 까놓고 망할까봐 무서우면 주식에 투자 안 하면 그만입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죠. 나는 리스크를 기꺼이 감수하고 그래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믿는다. 그럼 그냥 계속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뭐 결과는 그때 가보면 알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100%는 없습니다. 나는 100% 보장을 받고 싶다. 자, 이런 마인드를 가진 분들은 주식을 하면 안 됩니다. 주식은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고 최악의 경우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확률을 놓고 봤을 때 망할 확률보다는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과감하게 베팅을 하는 거죠. 100%면 뭐하러 여유 자금으로 하고 분할 매수를 합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풀 베팅 해놓고 상승 기우제만 지내면 될 텐데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내가 확신을 갖고 투자하는 것과 100% 보장을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확신을 갖고 투자하되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해야겠죠.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오를 거야. 자, 이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비투 하면 안 되고 몰빵도 하면 안 되고 여유 자금으로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조금씩 모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